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깐 애국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비디오를 켰습니다. 애국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별 생각 없이 애국가 어릴 때부터 워낙 자주 듣던 거라서 따라 부르고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래서 저도 반복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부르던 게 애국가였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애국가를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부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거 기분 나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자, 처음에 저희가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부분에서 갑자기 뭔가가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거슬러 가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 애국가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허경영 총재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이 나고 그때는 그냥 넘겨듣듯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부르면서 문득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애국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애국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워낙 익숙하고 어릴 때부터 자주 접하던 거라서 그냥 애국가는 그냥 당연히 저런 거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애국가는 안익태 그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작사를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그런 어떤 확인된 내용은 없고 뭐 안익태 선생님이 했다 아니면 윤창호 그 선생님이 뭐 작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양한 어떤 그냥 추측들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것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국가가 이 첫 절인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가 동쪽 끝의 나라로서 동해에 굉장히 어떤 아침 햇살을 가장 빠르게 받는 곳이 또 동해잖아요. 그 동해물이나 백두산, 뭐 백두산이야 뭐 민족의 영산으로서 저 대륙에서부터 이동을 하면서 백두산도 넘어가지고 이제 이 한반도로 오게 되었는데 그 백두산 천지는 어떤 우리 민족의 그런 어리 담긴 정신이 서려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도 있는 굉장히 신성한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애국가 첫 시작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들어가 있는 거는 괜찮아요. 너무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따라서 나오는 단어가 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이라는 이 글귀가 나오는데 야 이게 애국가의 첫 소절을 이런 단어 선택을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일이 없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하느님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세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좀 이 어감이 좀 그렇죠. 그리고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너무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왔고 저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저만의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서 나오는 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고 나오는데 무궁화 좋아요. 삼천리 우리나라의 길이를 재는 것 같은데 이 삼천리도 사실은 삼천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삼천리를 넘는데 삼천리로 축소시켰다는 거죠. 우리의 뭐 제주도나 독도 이런 부분도 포함하면 우리 영토는 삼천리를 넘는 더 넓은 국가인데 이거를 삼천리로 이렇게 우겨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궁화가 피는 이 삼천리가 화려강산이다. 화려하고 화려한 강산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뭐랄까 이 전체적으로 이 애국가가 좀 그 힘이 없다고 저는 조금 느껴졌어요.
일단 첫 소절부터 동해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부분도 일단 굉장히 좀 그렇고요. 마르고 닳도록이란 부정적인 단어를 쓴 게, 그 다음에 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나라 만세,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자, 뭐 이런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뭔가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뭔가 보호해주니까 우리는 만세. 그리고 이 삼천리는 무궁화가 피는 화려한 강산이 있는 영토다. 그러니 대한 사람은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약간 이 현상을 유지하자는 그런 의미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진취적이라거나 어떤 민족의 정신?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저 만주 대륙을 누비면서 북쪽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또 정말 하늘을 섬기며 서로를 돕고 살고, 뭐 이런 문화가 있는 나라였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예절 문화라든지 정신적인 문명도 뛰어난 국가인데, 그러한 어떤 우리의 문화 자산 같은 게 애국가에 별로 담긴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도 저는 좀 이상한 좀 뭐랄까 의아하다고 할까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우리나라에 산이 굉장히 많은데, 뭐 아니면 백두산도 있고 금강산도 있고 뭐 한라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뭐 태백산도 있고 다양한 산들이 많은데, 굳이 왜 남산을 택했을까? 저는 그게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했고, 또 남산 위에 소나무를 왜 가져왔을까? 뭐 남산 소나무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남산 위에 있는 저 소나무는 마치 철갑을 두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든지 서리가 내리든지 남산 위의 소나무가 우리의 기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 남산의 소나무가 우리의 기상이어야 되나? 좀 더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나무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뭐 매화, 난, 국화, 대나무, 매난국죽이라고 하죠. 원래 저희 뭐 조선시대 양반들은 그런 거를 더 중시 여겼는데, 갑자기 남산 위에 소나무가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철갑을 두른 듯이 소나무가 철갑을 둘렀다고 해도 되는지, 너무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주목 같은 것도 있잖아요. 주목은 뭐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유지된다는 주목. 뭐 그런 나무들도 있고 뭐 다양한 멋있는 나무들도 있고 뭐, 그런데 굳이 남산 위에 있는 소나무를 택했어야 됐나?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오는 후렴구는 역시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대한 사람이라는 곳도 원래 그 전에 저희는 대한 제국이었고, 또 그전에는 조선이었고, 그전에 고구려이기도 했고, 또 그전에 뭐 신라이기도 했고, 뭐 그동안 우리가 거쳐왔던 그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반만년이라는 역사 동안 왜 굳이 우리는 대한 사람으로서 대한을 길이 보존해야 되는지, 꼭 그래야만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뭐랄까 이게 좀 이 잠재력을 억누르는 듯한 어떤 한계를 정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진취적이라거나 어디로 뻗어나가는, 또 우리 민족의 기상을 펼치는 그런 메시지는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들을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주TV 뉴스 이제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분이 애국가에 친일 코드가 담겨 있다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는 이 남산이의 소나무를 이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남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저 남산타워에 있는 그 남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본 교토 밑에 남부 지역에 있는 그 고야산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야산에 있는 그 소나무들은 이렇게 굉장히 쭉쭉 뻗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소나무가 금송이라고 하는데 그 금송을 굉장히 높게 쳐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야산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고야막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애국가에 있는 그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사실은 이 일본에 있는 고야산에 있는 그 고야막기를 뜻하는 거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철갑을 두른 듯 그 표현도 사실 그 우리 민족은 철갑을 두르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민족이 아니라 가죽옷 아니면 면으로 된 그런 갑옷을 입고서 많이 나갔지만 이제 일본의 사무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갑을 두르고서 이제 전쟁을 많이 치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산이의 저 소나무는 일본에 있는 일본의 남산의 소나무를 뜻하는 거고 철갑을 두렸다는 것도 그 사무라이의 그 무장한 모습 그런 걸 표현한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던데 이게 맞다 틀리다 제가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번 참고해 볼 만한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무궁화 삼천리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영토는 사천리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일제가 우리나라 영토를 삼천리로 축소시키려고 그런 메시지를 넣은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세요. 코리아도 코아 우리가 핵인데 그 당시 올림픽에 일본이 앞서기 위해서 JK를 했는데 우리가 올림픽에서 세 번째 나와야 돼. 세 번째 나와야 되는데 우리를 갖다가 저 K로 나오게 해놓고 일본 좌표는 우리 앞에 바로 JK. 이런 식으로 일본 애들이 우리 국호를 바꿔놓고 서울 이름을 SEO에 대한민국 애국가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말이 됩니까? 동해물하고 백두산이 150km예요. 마르고 닳도록. 그럼 동해물과 백두산 안에서 우리는 죽으라 이 소리예요. 동해물과 백두산 150km. 무궁화 삼천리 백두산에서부터 저 밑에 남해까지 삼천리만 우리 땅이지. 옆에 독도, 울릉도, 제주도 전부 일본 땅이라. 그 애국가를 왜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마르고 닳는다 그러면 지구석이 망해요. 영원하도록 해야지 왜 마르고 닳아? 재수없는 말을 써요. 이거는 일본이 만들어낸 역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 일본이 우리 애국가를 만드는데 개입을 했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2016년에 나온 기사인데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이 쓰던 애국가의 가사가 발굴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이 독립군으로 활동하셨던 김승학 선생님께서 소지하시고 있던 그 애국가의 가사를 가사가 공개가 되었다고 해요. 그 내용 한번 보면 이게 독립군에서 애초에 쓰던 애국가라고 합니다. 이 가사를 한번 보실게요. 1절 백두산하 삼천단부 한데 모여 한배님이 건국하신 우리나라 만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애국가로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또 2절도 한번 볼게요. 2절은 높고 둥근 백두산은 우리 민족 기상이며 맑고 깊은 천진물은 우리 결의 정신일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애국가에서는 뭐죠? 남산 위의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선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고 나와 있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굉장히 독립군의 애국가와 지금 우리 애국가가 이 구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배열이 되게 유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우라산부터 대만도까지 수륙수만리 우리 선조 즐기시던 보금자리라. 여긴 또 4절 이 기상과 이 정신을 모두 합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4절은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그 부분이죠.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후렴을 한번 볼게요. 무궁화 화려한 금수강산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보전하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애국가에서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가요? 사실 이 독립군이 먼저 쓰던 애국가는 보다 더 민족의 정체성이 또 담겨 있고, 또 배달민족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 민족의 그 뿌리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런 발언이 또 있죠. 그리고 우랄산부터 대마도까지 수륙수만리가 우리 선조들이 즐기던 보금자리다, 이런 내용도 있고, 백두산과 천진물은 우리 민족의 기상이자 우리 결의 정신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한배님이 건국한, 하느님이 건국한 우리나라라는 거죠. 굉장히 어떤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우린 천선민족이다라는 것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애국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 시대에 일본군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그 시대에, 또 그 이후에 또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서도 여전히 그 친일 세력들이 여전히 정권을 잡고 있던 그런 시대에서 그들이 볼 때 이 독립군들이 쓰던 애국가를 우리나라의 국가로 정해주기는 내키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있던 애국가를 의미를 조금씩 바꿔서 지금의 애국가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게, 물론 이건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이게 하느님이 건국하신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선뜻 애국가로 쓰게끔 해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바꾼 거죠. 동해물 백두산을 넣고 마르고 닳도록, 뭐 이런 요상한 단어도 1절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들어가긴 했으니까 이거랑 조금 비슷한데 의미를 낮추는 거죠. 그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애국가를 변형시키지 않았나. 이 2절에 뭐 백두산, 천진물 이런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남산 위에 저수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이다, 뭐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 3절 우랄산부터 대마도까지가 우리 선조들의 보금자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국가로 해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뭐 그런 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3절이 뭐지? 3절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아, 이게 3절이구나. 네. 그 3절도 지금 애국가 보면 의미가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가을 하늘이 공활하다, 높고 구름 없다. 그런 가을 하늘에 뜬 저 밝은 달은 우리 가슴에 일편단심이다. 이게 딱 이 의미가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또 이 문장에 담긴 어떤 메시지라거나 그 내포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뭐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없죠. 그 3절이 여기에서는 우랄산부터 대마도까지 수륙수만리 우리 선조 즐기시던 보금자리라, 뭐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기존의 애국가의 초창기 모델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는 저는 좀 수긍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애국가가 이상한 이유가 있었구나. 원래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씩 변형을 시켜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독일의 애국가로, 뭐 독일의 애국가인데 다른 나라의 애국가도 보면 되게 힘이 있고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애국가들이 많아요. 권리, 자유, 내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합쳐서 형제답게 힘쓰자. 일치단결, 권리, 자유, 행복의 보증, 꽃피어 번영하라, 내 조국 독일. 이거는 이스라엘의 애국가라고 나오는데 1절의 가사가 뭐 이 마음에 유대인의 영혼이 여전히 갈망하는 한 저 멀리 동방의 끝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네. 2000년간 이어져 온 그 오랜 희망은 우리의 땅에 속박없는 나라를 세우리라는 그 희망,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 땅에. 이거는 이스라엘의 애국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건 애국가 뭔가 이상하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부분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전에 광개토대왕은 저 북쪽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광개토대왕의 진취적인 그런 기계, 고구려의 그런 기상과 용맹스러움, 뭐 계백장군의 그런 결의, 뭐 다양한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굉장히 좋은 멋진 조상님들이 많잖아요.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런 어떤 민족의 어리나 정신이 좀 담겨있는 애국가라면 어떨까. 예. 그런데 지금의 애국가는 뭔가 좀 힘이 없고 메시지 같은 건 없고 그냥 대한 사람들은 대한으로만 길이 보존하면 된다. 하느님이 보호해준다. 뭐 약간 그런 식의 메시지만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애국가를 만약에 바꾼다면은 어떠한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너무 좋은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북핵열차입니다. 이 북핵열차가 애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어떤 애국가도 이런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가사를 한번 보면은 긴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 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웬 말이냐 라고 나오죠. 이 구절만 봐도 어때요? 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사실 우리는 세계 제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계 제일의 민족인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전라도 경상도로 나뉘어서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여자 남자로 나뉘어서 갈등만 계속하면서 싸우고 있냐. 우리는 사실 만주 대륙에서 활동하던 그런 세계 제일의 민족인데 왜 이러고 있냐. 긴잠에서 깨어나라. 이 두 줄만 보더라도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 다음이 백마 타는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통일 이룩하자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세계통일을 이룩하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허경영을 앞세워 내가 앞장을 설 테니까 태극기 휘날리면서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자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진취적이고 세계를 무대로 하는 굉장히 포부가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정도의 그런 힘이 있어야 좀 이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들도 좀 그런 힘이 생기고 이제 쭉쭉 뻗어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백두산을 넘어서서 연해주로 러시아로 당군도 마사달로 북핵열차 달려가자. 자, 우리가 활동할 무대는 저 북쪽으로 뻗어나가자는 거죠. 백두산을 넘어서고 연해주로 나가고 러시아로 뻗어나가야 된다. 당군도읍은 아사달이 있었으니 그리로 향해 우리는 북핵열차로 달려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삼조구를 휘날리며 세계통일 이룩하자. 예. 약간 이런 좀 미래를 향한 비전, 뻗어나가는 저런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국민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도 담겨 있고 긴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 이 애국가로 만들 때 어떠한 형태면 좋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 게 저는 사실 이 북핵열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국가,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애국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게 어떻게 애국가의 첫 소절이라는 건 사실 너무 좀 부정적인 것 같거든요. 기운 빠지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애국가가 새로운 곡으로 대체가 안 되더라도 이건 좀, 개사가 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좀 더 힘을 내서 좀 더 이 국가를 위해 더 잘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애국가라는 게 학교에서도 매일 부르고, 진짜 알게 모르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어쩔 수 없이 계속 듣고 접해야 되는 노래인데, 이 애국가의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어떤 정치인이나 국가 관계자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애국가의 이 사절까지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불러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이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 애국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너무 당연시 여긴다. 근데 또 막상 이번에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요? 약간 이 메시지가 좀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조금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좋은 메시지와 좋은 방향성이 담긴 애국가를 우리가 부른다면 이 국가의 국운도 훨씬 더 상승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진짜 이 국가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고심하시면서 신경을 쓰셨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국가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도 허경영 총재님이신 거고, 또 이런 강력한 힘과 비전이 담긴 이런 북핵열차라는 곡을 이제 작사를 또 하셔가지고 이런 곡을 또 만들으셨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애국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 독립군의 애국가로 차라리 바뀌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훨씬 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또 보여주면서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보전하자. 우리가 고조선이었든지 고구려였든지 신라였든지 뭐 대한조선이었든지 대한제국이었든지 대한민국이든지 우리는 사실 다 한 뿌리에서 왔다는 거죠. 배달민족, 배달의 나라. 네, 그런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이 노래가 국가혁명단가예요. 그래서 이제는 북핵열차지만은 국가혁명당의 노래야 이게. 그래서 내가 국가혁명단가로 이 노래를 만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국가혁명당은 이 노래처럼 세계를 통일하러 나가는 음악이야. 힘있죠? 그러니까 이게 군가가 나올 때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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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이거야. 서계 연하라 세계